오바마 야간 돌봄 교실을 발표할 교사 정성화, 지정과 강민희입니다. (2004학년도에는) 32학급의 규모가 비교적 큰 학교였습니다. 불과 6년 후인 2010년도에는 14학급의 작은 학교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시 학교를 어떻게 보는가 대상별로 알아보았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빨래를 널어놓으면 금방 없어질 만큼 거친 아이들이 많았다고 하고, 지역사회에서는 거리를 배회하고 금품을 발치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잠자고 지각하는 일들로 희망과 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사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는데요. 교사의 업무량이 예산 사용량으로 환산했을 때 1인당 2천만원 정도에 해당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활동시간대도 방과 후 3시 반부터 5시까지로 동시간대에 집중되어서 분산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가정의 방임으로 인해서 2010년 당시 못 먹어서 피부병에 걸린 아이들이 발생하였고, 야간 돌봄시설도 부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으로 먼저 찾아갔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이미 방과 후 학생들에 대한 방임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각 기관에 그래서 각 기관별로 강점을 찾아보고 자원이 연계가 필요함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그래서 나온 의견은 학교에서는 강점은 공간과 인력이라는 자원이 있었고, 그리고 지역 기관의 강점으로는 활동 프로그램 및 석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고민하던 학생들에 대한 걱정을 함께 나누었고,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각 기관이 실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에서의 어려움은 학생의 기본생활 습관과 관련한 어려움과, 그리고 6교시 후에 모든 활동 시간대가 중복되는 것, 그리고 교사의 업무량의 과다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아이들이 잠자지 않고 정시에 등교하는 것을 바라왔었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지역기관에서는 어려운 학생들을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했지만 지역기관 실무자의 인력이 부족했고, 다양한 학생 참여를 위한 공간이 부재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래서 학생들의 기본 요구를 충족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강점에 맞춰서 학생을 중심으로 다르게 접근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공간과 야간 전문 인력이 추가되었고,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거리를, 그리고 교내 선생님들은 북한이나 등의 재능 기부 활동을 통해 활동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시작하였으며, 사단법인 성민원에서는 석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로 각각이 할 수 있는 실천을 협력하였고 시작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1년 차에는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 성민원과 협력하게 되면서 당동 지역 협의회를 통해 서로의 협력을 조율하고 맞춰 나가기 시작하였고, 교내에서도 지역기관이 연계된 사업과 연동하여 교내 사업협의회가 운영되었으며, 각 학교와 지역기관의 장이 모여서 방향을 공고히 하는 기관장 협의회도 갖게 되었습니다. 2년 차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과 내부적인 안전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지구대에 순찰 방화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학부모님들과도 자녀들의 귀가 방법을 협의하여 귀가 시 문자로 발송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동반 귀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마을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욕구를 기반으로 문화동아리 11개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함께하는 소그룹 학습 45개 등이 운영되면서 주간 200여 명의 학생들이 1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요, 학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하루 일과를 돌보는 체계가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며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장 기반이 지역사회에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님이 직접 만든 손두부를 가져와서 4명의 아이들에게 지원해주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자원들을 연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안전 운영을 위해서 교내에서는 전담팀 협의회 그리고 기획협의회 등이 정기적으로 운영돼서 교육복지 사업의 점검과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었고, 교회에서는 통합사회관리협의회, 공동사업협의회 등을 통하여 협의를 중심으로 교내에 안전체계가 구축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차별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년차에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고, 2년차에는 학교와 지역이 함께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으며, 3년차에는 교육과정이 밀착되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4년차인 올해는 동아리별로 자치 역량을 갖추었고요, 나눔 봉사활동도 실천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차별로 성장하면서 위기도 같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공조기관의 이해 증진을 통한 위기 극복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먼저 문제를 상황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인식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협약을 통해서 안전 기반을 견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실례로 학교가 지역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기사에 학교만 언급이 된 일로 인해서 오해가 누적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오해를 풀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기관의 한정된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 기관과 학교가 협력하여 공모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삼성 배움터 사업이라고 하여서 6천만 원까지 야간의 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야간 운영 체계를 조직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전일지, 안전보고, 지구대 협력 등 야간의 지속적인 안전운영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실례로 올해 성폭력 전가범이 학교 주변에 거주하게 되면서 보호자나 학생들에게 안내 정확하게 되었고, 교육도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빠르게 조금 귀가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안전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지구대에게는 저희가 순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극복해 가면서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학생이 성장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당당히 요구할 만큼 자치 역량이 향상되었고, 학부모님들은 빨래도 널 수 있을 만큼 학생들을 편안하게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군포지구대에서는 폭력 발생 빈도가 현격히 줄었다고 감사 전화까지 해왔습니다. 학생들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수가 2009년도 20.8%에서 2012년 현재 5.3%까지 낮아졌습니다. 학력 향상의 성과도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가 성장하였는데요. 교육청에서 회자되기를 좋은 환경이어서 좋은 학교가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지만 좋은 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 선례를 보여주었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기피학교에서 선호학교로 변모된 것입니다. 또한 방과 후 활동에서 배웠던 것들이 수업 시간과 연계되면서
유관 사업들이 밀착되고 창의적 체험 활동의 다양한 자원의 전문기관의 자원으로 학생들이 배움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지역도 성장하였습니다. 사업 초기 학생은 물론 학교 주변이 우범지대라고 꺼리던 목소리는 당연히 없어지고 이제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밑반찬도 지원해 주시고 요리도 가르쳐주는 등 학부모 참여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지역과의 네트워크도 활발해져서 아그랑 행복마을 축제를 통해 마을에서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군포뿐만 아니라 의왕 지역까지 총 7개의 학교 사회복지학교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자원 유입으로 대응 예산은 커지고 교육복지 투입 예산은 줄이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안정적 운영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교육복지 예산이 1년 차에서는 3천여만 원에서 3년 차에는 450여만 원으로 운영됨으로써 지역과 함께 돌보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4가지 중요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 아젠다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지역의 대부분이 군포중학교의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으며 이런 공동 아젠다가 형성되는 것이 첫 번째 열쇠였습니다. 두 번째 열쇠로는 우선지원 대상 학생이 한두 명일지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이 기획돼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의견을 듣고 그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중요 요인은 공동 돌봄 시스템의 정착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체계가 구축되어서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현안에 대해서 지역기관 실무자와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함께 실천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먼저는 정확한 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실정에 맞춰서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교는 2009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2010년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방과 후 참여를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리자와 교직원의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직원 이해를 위한 단순한 연수나 협의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운영하는 기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현재 본교는 아이들이 배우는 강사에게 선생님들도 함께 배우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현재 본교는 지정과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담당 부장님과 함께 당동 지역 협의회에 참여하므로 지역사회의 흐름도 이해하고 학교의 설명도 함께해서 지역 안전망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위에 3가지를 주의해서 운영한다면 안정적인 사업의 운영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모두가 즐거운 모습을 담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건강해 가기를 소망하면서 군포중학교의 야간 오바마 돌봄 교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